네, 215페이지요. 점유권 가겠습니다. 자, 맨 꼭대기 점유권 나왔어요. 점유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럼 보시면은 본권 뜻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8개 물권 중에서 2번부터 8번까지 세트 명칭이 무슨 권이에요? 본권. 아셨어요? 이 본권 뜻은 점유할 권리다 이렇게 들어가요.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가 뭐다? 본권. 근본이 되는 권리다 그런 뜻이야. 그럼 점유권은 근본이 없죠. 싸가지 없는 권리요. 뭐 없는 권리? 그러니까 이 본권이 형식상 그러니까 바지사장이고 그 밑에 진짜 주인은 누구다? 이게 한 방에 전부 다 해결되는 얘기들이에요. 각 권리마다 들어가 가지고 점유 따로따로 전부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걸 자꾸 한눈에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뭐야? 아, 이 점유만 잘 알게 되면 물청 얘기가 다 풀린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권 얘기 다 뭐 한다고? 풀린다. 그럼 점유는 뭐와 관계없이 본권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걸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점유권 일반에 제1절 나오죠. 자, 문장 읽어볼게요. 표시해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점유제도랑 물권. 물권은 부동산, 동산 있죠? 물권에는 부동산, 동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즉 무슨 권? 본권 있느냐 묻지 않고서 현재 사실상 지배 상태에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그럼 아까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남의 토지에다가 깃발 꽂고 뭐도 없이 아니 본권도 없이 허락 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대뽀로 깃발 꽂고서 점유를 하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20년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이도 본권 없이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면 20년 되게 되면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응? 점유 취득 시효는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해야지 뭘 취득하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아직 뭐 하기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잖아요. 이때 본권 대표 등기부상 소유자가 와가지고 열이 받치니까 뺏기게 생겼으니까 와가지고 자꾸 와서 그 토지에다 자꾸 뭐 철조망 쳐놓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점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뭐는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본권 아닌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점유권 가지고 점유 침탈하면 내놔 할 수도 있고 해놓으면 점유권 가지고 치워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 대표 소유권 없잖아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무슨 시효가 나온다? 점유 취득 시효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극단적 예로서 도둑을 드는 것 뿐이지. 에? 중요한 것은 뭐 없이도 본권 없이도 점유만 가지고 나중에 등기하게 되면 뭘 취득해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그러니까 본권 있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현재 사실상 지배 상태에 여러 가지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권 아닌 점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어요. 성질상. 또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있다가 있으면 없고 없는 거니까 점유권 가지고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란 말이 존재하지 않죠.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란 말이 없죠.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또 점유권하고 본권이 우열이 있습니까?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서열이 있냐고. 서열이 없지.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다? 다른 본권과 우선적 효력을 논의할 수가 없다. 이게 다 한꺼번에 나중에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점유 이론 있죠? 네? 읽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자, 넘기시고요. 자, 216페이지 맨 위에 192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문만 체킹하세요. 물건을 뭐하는 사람? 지배한 자는 무슨 권이 있다? 그럼 뒤집어서 사실상 지배에 걸수록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된 예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외. 그 예외가 자, 밑에 점유의 관념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점유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측 가시면 이제 4번에 점유 보조자가 나옵니다. 무슨 자? 자, 글자에서 느끼세요. 보조를 가로로 묶으세요. 자, 효과만 신경 쓰세요. 다른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쓴다? 효과. 자, 보조자는 점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장 들어갑니다. 조문 그냥 집중하세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 갑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그 갑 타인만을 뭐로 한다? 자, 가사상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게 없으면 옛날에는 여러분들 식모라고 했었지. 옛날에. 요즘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혹시 여러분들 집안의 일이 굉장히 청소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될 때 가끔 불러요? 안 불러요? 가끔 가사 도우미 부르죠. 그러면 집주인이 점유자가 되고 가사 도우미는 집주인은 집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현재 집을 지배하는 사람은 가사 도우미죠. 그 가사 도우미는 점유 보조자입니다. 무슨 자? 그래서 점유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사상. 그 다음에 영업상 있죠. 요즘 많이 고생하는 우리 알바생들. 누구요? 주인이 24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야간에는 알바생을 두죠. 알바생이 밤새 그 가게를 지배하죠. 근데 점유권 줘요, 안 줘요? 글자 그대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근데 가게에 와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훔쳐가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되겠지. 그걸 자력구제라고 해요. 무슨 구제? 그래서 느끼세요. 그냥 지금 느끼세요. 아, 보조자는 점유자를 보조하는 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아셨어요? 대신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잘 보고서 자력구제를 행사해야 되겠죠. 총 들고 들어왔는데 자력구제 행사할 필요 없어. 주면 내 거 아니잖아. 다 줘버리면 되잖아. 그죠? 만만할 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력구제도. 자, 은행이 있고 은행 직원이 있지. 은행 직원은 온통 돈을 자기 주변에 갖고 있죠. 돈. 그러면 은행 직원은 점유 보조자죠. 돈에 대한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인정하면 큰일 나. 대신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봐서 옛날에 보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이 칼육을 들어와서 부르르 떨면서 뭐예요? 돈 내놓으라니까 여자 직원이 어떻게 할까? 돈다발을 막 던지면서 싸우다가 경찰이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 달렸다 어떻게 한다? 한국에서는요, 은행 강도가 탈출을 못해. 왜? 나갈 데가 없어요, 한국은. 하도 뭐가 많아, 이게. CC 하도 많으니까 어디 나오는 순간부터 이게 좌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여행용 가방을 갖다가 공항에서 딱 놔도 가져가 안 가져가? 아무도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가? 근데 외국은 어때? 외국은 가져간대요. 심지어 외국에서 거기서 몰래 저 뭐야 여러분들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꼭꼭 숨겨가지고 여행용 가방에다 탁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뚜껑을 다 열어봤는데 여행용 가방이 없어. 어디서 사라졌을까? 분명히 여행용 아침에 출발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중간 사라진 거 어디서 사라지겠어요? 공항 어디선가 뭐 사라졌겠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점유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자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럼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 물청의 주체도 안 되죠. 점유권이 있어야지 점유권 물청이 있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점유권 물청의 주체도 안 되고 그 물청의 상대방도 안 되겠지. 아니 점유를 내놓으라 할 때는 점유하는 자한테 공격해야 되는 거니까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까 안 됐을까? 반환 뜻이 점유 내놔요. 자 기억하세요.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 물청의 주체도 안 되고 점유권 물청의 상대방도 될 수 없겠네. 대신 주인을 위해서 무슨 구제? 자력구제권 정도는 되겠다. 그럼 또 저 한번 질문할게요.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처 있죠, 처. 그 처는 점유 보조자다, 보조자가 아니다. 처. 부인. 점유 보조자다,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말 잘못하면 죽어요. 시험 안 오겠지만, 그래서 여기 217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있죠. 네? 처는 부의, 남편의 보조자가 이다 아니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다음 넘기시고요. 3번 효과만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193조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한다? 이전한다. 상속인, 포괄 승계인이죠. 상속은 DNA가 같기 때문에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사망과 동시에 자동 이전이야.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사실상 지배해야지 취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관계없어요. 사망과 동시에 무조건 뭐다? 자동. 상속인, 포괄 승계인은 손가락 보세요. 무조건 같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조 무슨 점유? 간접점유. 점유자 이다 아니다. 느낌상 아니 뭐 간접점유든 현재 점유든 다 점유자가 되겠죠. 그럼 거기 지금 지상권 나오고 전세권 나오고 질권 나오죠? 네? 그럼 지상권에서는 뭐예요? 지상권에서는 주인이 설정자가 간접점유자고 빌려 쓰는 자가 무슨 자다? 현재 점유자.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상권 위에 갑 있고 밑에 을이 있으면 주인은 무슨 점유고 간접점유고 지상권 받은 을은 무슨 점유? 현재 점유. 전세권도 똑같겠죠? 그 중간에 지역권이 없네. 지역권 없잖아요. 그럼 갑, 지역권, 을. 그럼 갑은 을한테 무슨 권은 줬지만 지역권은 줬지만 을은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갑은 무슨 점이에요? 현재 점유지 뭐. 지금 거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무슨 권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상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은 위에 있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을한테 뭐 준 거예요? 아니, 갑이 지상권을 을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무슨 점유가 되고요? 이 사람은 현재 점유가 되고 이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거예요. 갑이 무슨 점유하고 있다가 소유자로서 무슨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를 줬잖아요. 무슨 자가? 그러니까 점유를 주는 순간 이 사람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무슨 권이 오게 되면 여기 무슨 권이 지상권이 아니고 뭐가 오게 되면 지역권이 오게 되면 아까 점유를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을한테. 점유를 안 주니까 갑은 무슨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가 아니고 현재 점유다. 이랬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어 여기? 지역권 빠졌잖아. 그죠? 전세권 점유 줬죠? 그 주인이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돼 있죠? 유치권 빠졌죠? 아까 갑의 자동차를 저쪽에서 점유하다가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니까 갑은 그냥 소유자일 뿐이지 뭐가 없어. 점유가 없지. 좀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접 점유는 주인이 현재 점유하다가 점유를 내려주면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는 건데 유치권에서는 점유를 준 게 아니라고. 그 유치권 빠진 거야. 또 저당권도 빠졌죠? 왜 빠졌어요? 여기 점유를 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퐁당이야. 지상권 하나 집어보세요. 지상권에서 하나 건너가야 되지. 유치권 하나 건너가면 질권 있잖아.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무슨 점유, 간접 관계 없잖아. 거기 지역권 빠져있죠. 유치권 빠져있지. 저당권 빠져있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자, 사용대차, 임대차. 똑같죠? 주인이 빌려주게 되면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빌려 쓰는 사람들은 현재 점유. 임치도 맡기는 겁니다.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갑을이 있을 때 갑이 전부 다 뭐 하고 있다가 점유하다가 밑으로 전부 다 점유를 줬을 때 돌려받을 수 있으면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그걸 차차치. 물권 형태의 채권의 차차치.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래서 간접점유. 자, 그러면 간접점유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점유니까 점유가 있지. 단 어디에 기대서 가는 건다? 현재 점유자한테 점유가 있을 때 간접점유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점유가 사라지면 간접점유도 사라져요. 네? 빌려 쓰는 사람의 점유가 침탈이면 간접점유도 침탈. 침탈 아니면 침탈 아니야. 기준은 누구다? 직접 점유자 기준이야. 아셨어요? 자, 그래서 특징. 자, 다른 거 없어요. 가로 3번에다가 목 쓴 겁니다. 219페이지. 간접 점유자 집이. 간접 점유도 점유권 있다 없다? 있죠. 한편 직접 점유자가 거기 포인트 침탈 동그라미.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을 때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점유권 물청도 있고 자력구제권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가 점유권이 있으니까 간접점유도 점유권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자력구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반대. 점유 보조자랑 간접점유가 반대. 간접점유자는 점유권 물청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거 가지고 틀릴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 어디서 포인트가 되느냐? 소유물 반환 청구권 할 때 거기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반환.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가 있어서 1번에 이제 무슨 점유가 나오죠? 자주점유. 무슨 점유? 자, 소유의사가 있으면 자주.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라고 한다. 그럼 아까 제가 남의 토지에다가 뭐 꽂고? 깃발 꽂고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뭐가 인정된다?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그랬죠. 계속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가 있다. 갑의 토지에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점유를 하는 거예요. 그냥 허락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점유를 하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평온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연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연. 그럼 예를 들어서 1980년에 1990년 할게요. 1990년도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 20년 되면 몇 년 지나? 20년 몇 년이에요, 그러면? 응? 2000 몇 년? 10년이야, 10년. 그러면 이 2010년 될 때까지 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잘못이 뭘까요? 갑의 잘못이 뭘까요? 응? 한 번도 야단을 안 쳤다 이야기지 뭐. 뭐지 않았다? 이 야단을 이제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뭐지 않았다? 취득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번도 토지 가봤다 안 가봤다? 가가지고 와서 어떻게 돼요? 3종 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도 심어놓고 무단 경작도 하고 건물 지어놓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돼요? 내나 치워 하지마. 이걸 뭐냐면 청구, 압류, 에? 아시겠습니까? 또는 승인 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졸여가면서 20년 됐을 때 을은 드디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을은 처음에 소유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을 리가 없지. 남의 토지 가서 하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 그냥 배고프니까 경작하고 있겠죠. 저는 아무 생각 없었다고. 근데 몇 년 지나면 이제 20년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주변에서 뭐 남의 토지를 20년 점유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뭐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뭐 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야?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227페이지를 먼저 좀 피세요. 순서가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227페이지 가시면 조문이 하나 맨 위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점유의 태양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197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조문은 몰라도 이 조문은 자꾸 읽으시래요.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모습.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곳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자, 끝에 추정한다고 돼 있죠. 오른쪽 빈 여백 넓은 데로 나오세요. 네 글자 쓰세요. 추정되면. 오른쪽 빈 여백으로 넓은 데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책 읽을 때 오른쪽 여백만 보란 얘기예요. 추정되면 밑에 입증 면제. 네 글자 다시 입증 면제. 그 밑에 누가 입증? 아니야. 밑에다가 문박 그대. 그렇게 딱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다시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해놓고 그 8글자를 박스를 치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박스 치셨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문박 그대. 문박 그대가 누구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됐어요? 연습하세요.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좋은 거야. 누가 입증? 문박 그대. 그러면 다시 빈 여백에다가 이제 5글자 쓰세요. 5글자 추정 안 되면 밑에다가 5글자 스스로 입증. 계속 이건 계속 따라다니는 거니까 연습해 두셔야 돼. 뭐 안 되면? 추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러면 그 조문에서 소유사가 추정되죠. 선이 추정되죠. 평원, 공연 추정되죠. 근데 그 조문에 무가실이 없네. 뭐가 없다고? 그래서 그 밑에 추정되는 내용 밑에 글자가 나오죠.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자주점유로 선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러나 뭐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가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앞으로 네, 점유 모습 딱 하나 없는 것 무가실. 따라하세요. 점유 모습 딱 하나 없는 것 무가실. 그러니까 다른 점유는 다 추정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가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을이 처음엔 점유할 때는 뭐 하는 거야? 그냥 점유하는 거야, 그냥. 근데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갑자기 뭐야? 주인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잖아.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되니까. 혹시 이 점유하는 혹시 자식 중에서 혹시 법 공부하다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주장하면 되잖아. 그럼 갑자기 20년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의사가 있었다. 또 뭐 했다? 평온했다. 공연했다.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냐? 네가 무슨 이런 게 이렇게 공격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누가 유리한 거야? 조문에 따르게 되면. 그렇지, 왜? 조문에서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러면 을은 이걸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뺏기기 싫은 누가? 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면? 입증하면 질 필요가 없는 거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뭐 한다? 뺏겨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소유의 의사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의사? 소유의 의사.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대뽀가 아니고 갑이 을한테 임대차 했다고 합시다. 무슨 대차요? 임대차 할 때 임은 뭐의 약자일까? 임이 뭐의 약자일까?
돈 땡 차임이라고 한다. 차임 무슨 임? 차임. 그러니까 대여자 차용자가 있을 때 차용자가 차임을 주고 빌려 쓰는 게 무슨 대차다? 임대차다. 차임은 돈에 한한다. 쌀도 가능하다. 응? 그러니까 농사 짓고 매년 쌀 5가마씩 올려보내라.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점유하다가 을이 20년 되던 해 갑자기 을이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가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무슨 의사를 갖고 이렇게 점유했으니까 등기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갑이 어이가 없네. 그죠? 갑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 줬다는 얘기는 차임을 줬다는 얘기는 무슨 의사가 없는 거다.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갑이 뭐라고 그래? 을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그럼 이쪽은 있었다 그러고 이쪽은 없었다 그러면 천상 법원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임을 줬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뭐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뭐다? 소유사가 있다 없다는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따라서 임대차 한 경우에는 네 마음속에 설령 뭐가 있었다 하더라도 차임을 줬다는 얘기는 소유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주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책자 220페이지 갑니다. 자, 맨 꼭대기에 두 번째 줄에 취득시효를 기억하게.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있어요?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이유는 자주일 때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지 타주일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별 기준 1차적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관계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도 무슨 점유? 자주. 한편 자주 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와 관계되는 모든 사정에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뭐가 된다? 결정된다. 따라서 점유 권한이 매매, 증여.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무상으로 주는 것 경우에는 자주 점유이고 임대차 전세권 경우에는 무슨 점유다? 그러니까 임대차 해서 객관적으로 타주인자는 20년 점유해도 뭐 할 수 없다.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없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매매를 통해서 미등기 매수인이 만약에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점유는 무슨 점유니까? 자주 점유이니까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등기 매수인, 네? 매매계약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여의치가 않으면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등기청권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주타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취득시효라는 거예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읽지 마시고요. 221페이지에
가로 5번 체킹. 무슨 추정? 그럼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쇠의사가 추정됐었고 선의, 평원, 공연 다 추정됐었죠. 딱 하나 없는 게 뭐였더라? 그러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거기도.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자주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아니라고 떠들은 그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야. 체킹하시고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네, 판례를 보게 되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할게요. 제가 판례 1번에 자주점유에 2번 체킹하세요. 별표해 두시고 자,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참고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 일부, 그러니까 타인 토지 일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세한 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주, 타주? 자주. 그러면 2번 옆에다 쓸 말이 뭘까? 아니 지금 토지, 인접토지 일부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옆에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공격 들어옵니다. 너 왜 남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니? 해가지고 뭐 들어올까? 물총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점유를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토지 좀 내놔. 두 번째 뭐야? 건물. 아니 건물이 일부를 지금 먹어 들어가서 일부 자르라고 또 공격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여태까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앞사람 건물 다 사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접토지 일부를 점유했으면 지금 소유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태까지 내가 점유한 기간과 판 사람의 점유 기간 이거 다 더해서 몇 년이라 한다면? 왼쪽에 써야 되겠지. 무슨 시효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쓰란 말이에요. 뭐요? 점유 취득 시효가 뭐하다? 점유 취득 시효 주장 동그라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주장 동그라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고서 미안해요. 철거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해주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뭐 한다? 그건 잠깐 기다리시라고 잠깐 생각해보는 이렇게 해봐서 20년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주장 가능성이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측에 22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단 말이야. 몇 번?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의 공부상 면적을 자 상당히 초과. 그게 포인트야. 223페이지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벌써 느낌이 다르죠. 계약 당사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가 보는 것이 뭐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초과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갈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 성질상 무슨 점유? 타주 점유라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징이라도 이를 다져볼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했으면 그러니까 왼쪽은 상당 초과가 아니란 얘기지. 이쪽 너무 많이 침범한 거지. 그때 무슨 점이에요? 그럼 무슨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시 또 오른쪽에다가 아니 똑같이 반복하면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 X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주 타주를 왜 구별해요 지금? 점유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지. 너무 많이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럼 시험 볼 때 할 수 있잖아요. 왜? 상당히 초과했다 한다면은 그건 소유자가 없는 뭐로 보는 거예요? 타주. 그럼 뭐가 안 된다? 점유 취득시효는 물 건너갔다 그런 얘기예요. 비교할 수 있어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있죠. 선의점유하고 무슨 점유? 자, 악의점유는 맨 밑에 주의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수에서 뭐하면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조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권 있다라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 등기가 돼 있는데 을이 이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칩니다. 당연히 등기는 무슨 등기죠? 무슨 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인데 이걸 갖다가 매매 통해서 먹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네? 그럼 병은 등기하죠. 뭐 할까요? 점유를 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또 이런 게 있네요. 갑의 토지가 과수원이야. 뭐라고? 근데 사과를 심는 과수원이야. 뭐라고요? 사과. 그래서 이 과수원 토지는 원물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 그러면 사과는 과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과수원을 갖다가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랬어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병은 또 와서 점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은 도망갔죠. 먹고 쳤겠지. 에? 생판 모르는 사람일까? 잘 아는 사람일까? 가끔 갑이 을한테 뭐야 농사 과수원 못하니까 을한테 과수원 뭐 하라고 과수원 네가 관리하라고 줬단 말이야. 근데 지 이름 앞으로 모여가지고 자기 현재 하고 있잖아. 자신이 소유자 해가지고 병한테 팔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갑이 병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꽝. 이 기억나요? 그러면 병이 설령 뭐라 할지라도 몰랐다 할지라도 선의도 꽝 맞아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뭐라고요? 꽝. 이게 무슨 등기야 그러면? 무효 등기지. 이때 여기다 이제 포장해서 한 말이 뭐예요?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무슨 등기? 근데 병이 이걸 인정하냐 말 인정 안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기 갑이 법원에다 뭐 제기해요? 에? 내가 무슨 자니까? 소유자니까 뭐다? 어? 본권이 나한테 있지 않느냐 얘기 아니에요. 본권. 그러니까 무슨 소를 제기해요? 본권의 소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병은 이겨요, 져요? 병은 이겨요, 져요? 소 제기하면 당연히 패소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악의는 과실취득권이 없어. 선의는 뭐가 있고? 그럼 그 조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패소하게 되면
폐소 그때부터예요? 소재기시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열려요? 지금 여기 사과가 막 열리지. 어? 이쪽도 사과가 막 열리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 사과가 열렸을 때 과실이죠? 그럼 여기가 선이야, 악이야? 아니, 글자 그대로 읽어봐.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이자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뭐가 되고, 선이니까 과실은 이때 사가 가져가는 거고, 여긴 뭐니까? 선이 악이야? 여긴 악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악인은 과실 취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한 과실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선이니까 요거는 가져가지만 요거는 취득을 못 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취득 못 하죠? 그럼 요 사과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언제 악의가 된다? 예?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다? 패소할 때다. 소재기시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선악소라고 해서 암기를 하더라고. 무슨 소? 그래서 맨 밑에 적어 놓으세요. 우측 여백에다가 우측 빈 여백에다 무슨 소? 선악소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슨 소? 선악소. 됐어요? 자, 어차피 간 거니까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 판례 6번이 있을 거야. 몇 번이요? 판례 동그라미 6번 있죠?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직접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뭐 했고? 청했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 판결 확정으로서 점유자로서는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서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확정되었죠. 패소 당하는 순간 뭐예요? 말소 등기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죠? 단순한 악의 점유화 상태와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자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무슨 점유? 타주 점유로 간다. 오른쪽에 쓰세요. 자, 그거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다 이런 얘기예요. 자타패. 뭐라고? 연습해두면 돼요. 뭐라고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다? 소. 무슨 소? 선악소. 근데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다? 어? 패소 그때부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정말 중요한 데가 나와요. 네, 230페이지 가보세요. 230페이지 가시면 2번 제목이 있어요. 점유자 회복된 책임이 있죠.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뭐 해야 되고요? 배상.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저 한도에서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의 전부를 뭐 한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202조를 분설하게 되면 앞에 건 소유세가 있는 점이야. 무슨 점이요? 그 소유세가 있다는 것을 뭐라면 자주라고 그래요. 무슨 점이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가 있고 자주 점유가 있고 무슨 점유가 있다? 타주가 있으면 그죠? 자, 선의의 자주 점유하고 뭐가 있다? 악의. 그러면 선의의 자주는 뭐로 가고요? 현전. 악의 자주는 네? 전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딱 타주는 뭐 묻지 않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여기는 무조건 뭐다? 전배상. 그래서 그 202조를 이렇게 적습니다. 선자씨만 현전. 선자씨만 뭐한다? 현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씨만? 그러니까 자주일 때 선이라 한다면 뭐고? 현전. 악일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타주는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전배상이죠. 악이 자주 전배상, 선이 다 전부 다 전배상. 딱 얘만 뭐만? 선자씨만 뭐 한다고? 현전. 그러니까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다? 자주 타주는 패. 무엇을 기억하라고? 뭐라고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고? 응? 선악소. 타주로 바뀌면 언제다? 패.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선악소. 자, 타, 패. 같이 기억해주면 문제가 안 생겨. 무슨 소? 선악소 뭐다? 자, 타, 패. 됐어요? 뭐 이거저거 묻지는 않습니다. 그거만. 그러니까 202조는 세트 명칭이 뭐라고? 선자씨만 뭐 한다?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 소유세가 있을까 없을까? 자주 점유죠? 아니 샀으니까 당연히 무슨 점이에요? 이 사람은 자주 점유로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순간? 패소하는 순간 이 사람 뭐로 바뀐다는 거야 이게? 무슨 점유로요? 타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 점유해가지고 점유하다가 이게 만약에 2000년이라 할게요. 몇 년도? 이 사람 패소 시점이 소가 제기된 때가 2019년이야. 몇 년? 패소한 때가 2021년이야. 몇 년이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 취득시효를 오래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소유사가 있으면 된다며. 무슨 의사? 그러면 패소한 때부터 타주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점이니까? 자주점이니까 소 제기된 때는 몇 년이고? 아직 20년 안 됐잖아요. 만약에 소 제기된 때부터 타주를 한다면 이 사람은 뭐가 안 돼?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되잖아. 근데 언제부터? 패소 그때부터니까 이 사람 중간에 뭐가 된 거야? 점유시효를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면 죽을 뻔해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아요? 무슨 시효? 계속 뭐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냥 자타 아니 시험 가서 그냥 선악소 자타폐 이렇게 가서 맞힐 수 있는데 그 대충 뭐라도 이해하고서 이해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소 제기된 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타주가 아니고 언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소를 빨리 제기해야 안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등기, 무효등기 공격할 때 이 사람 만약에 이 사람 점유가 몇 년? 20년 점유가 무슨 점유를 한다면 자주 한다면은 점유 취득시효로 해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무슨 소? 선, 악, 소. 그 다음 뭐요? 자, 타, 패. 그러니까 지금 몇 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응? 몇 페이지? 223페이지 거기다 맨 밑에 맨 밑에 조문 있죠? 그게 무슨 소고? 선이 악이 바뀌는 게 소. 무슨 소? 선악 소고.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 6번은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다? 소가 아니고 뭐다? 패. 소 제기에서 패소하잖아. 그러니까 선악 소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언제다? 자, 타, 패. 기억하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